자, 그래서 지난 시간 들어갔고 이제 부등식 얘기는 다 끝내고요. 부등식 얘기는 다 끝내고 경우의 수 들어갔었거든. 경우의 수 더 넘어가서 이제 순열조합 계산하는 거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계속 강조를 하지만 순열조합 문제는 이렇게 계산만 시키는 건 무조건 초반이거든요. 시험 다 합쳐도 2개 나올까 말까 할 거란 말이야. 혹시 몰라서 하나 다시 물어보자. 0팩 얼마라고요? 0팩은 또 2P0 이거 얼마예요? 다시 또 4C0 이거 얼마예요? 또 5C5 이거 얼마예요?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지난 작년 시험에서는 얘가 2번 문제였어요. 2번 문제. 0팩은 연산상으로 1이다. 1이다. 자, 2P0 2명인데 그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경우잖아. 그렇지? 그 케이스 한 개야. 4C0 4명 중에 안 뽑는 경우. 5C5 전부 다 뽑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이런 연산들이요 정말 당연한 건데 하다 보면 좀 헷갈려 하거든. 왜요? 잠깐 빨리 얘기해봐. 선생님, 네.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저기 그 문 앞쪽에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사람 갑자기 초파리 킬러가 돼버렸네. 확실히 여름철이긴 한가 봐. 어쨌거나 이거 나올 테니까 막 어려운 거 풀다가 저거 보면 좀 못 풀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 참고하시고요.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1번 7P3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 뭐 하시면 돼요? 7부터 시작해서 3개 씁시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였지. 7, 6, 5, 7, 6, 5 하면 6, 5, 30에다 7 곱했으니까 210이야. 대답할 수 있죠. 안 어려울 것 같고 5P5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야, 여기 있던 5C5랑 헷갈리면 안 된다. 5C5는 뽑는데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 얘가 해달라는 얘기는 5부터 시작해서 5개 내려가라는 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5팩이랑 똑같아져 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5P5를 잘 볼 일은 없어. 솔직히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도 나와 있으면 5팩으로 받아들이시고 계산하면 120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깜짝아. 그 다음 서연이는 학교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한다. 밴드 경연대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팀에서 공연할 팀 3개를 고르고 순서까지 매겨줘 이렇게 했지. 그럼 뽑기는 뽑을 건데 순서를 고려하면서 뽑아야 되니까 P로 뽑는 거야? C로 뽑는 거야? P로 뽑는 거야. 그치? 몇 개 중에서 11개 중에서 뽑자. 몇 개를? 3개를 뽑자. 11P3 하면 11, 10, 9 이렇게 떨어질 거고 9 곱하기 11은 99잖아. 거기다가 10 붙여주는 거니까 990까지 경우요. 이렇게 대답 나오겠죠. 생각보다 엄청 많이 경우가 있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5개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그때 나오는 홀수 개수를 구해줄래? 5자리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홀수가 됐으면 좋겠다며요. 홀수를 결정지어주는 건 항상 마지막 자리가 결정지어주는 거 맞아요? 마지막이 짝수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자리를 결정지어야 되는구나. 홀수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누구 있어요? 여기? 1, 3, 5 세 가지 있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능한 케이스 3가지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뭐 하면 될까? 남은 숫자 몇 개? 4개. 그 4개가 지들끼리 자리를 바꿀 거지. 4개의 자리 구하는 거 4팩 계산하시면 되겠죠? 4팩 곱하기 3 할 거고 4팩은 24잖아. 24에 3배를 하니까 얼마니? 72 이렇게 나오려나? 곱하기가 좀 72 맞죠? 72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쉽다. 그치?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맞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5개의 자석이 있대요. 그 다음에 뭐 해달래? 5명이 앉을 건데 A, B가 이웃하면 좋겠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통로 사이에 있는 건 이웃하지 않는다고 칠 거래요. 그럼 우리 케이스 이렇게 쪼개보셔야 되거든요. 조금 디테일한 그림들을 줬잖아. 첫 번째 케이스요. A랑 B가 어디 자리에? 왼쪽 자리에 앉는 경우가 있을 거야. 두 번째 케이스요. A, B가 어느 자리에? 오른쪽 부분에 앉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치? 두 가지로 케이스 쪼개는 거 이상한 생각 아닐 것 같고 왼쪽에 A, B가 앉으면 첫 번째로 A, B 자리 바꿀 수 있지. A, B 자리 바꾸는 건 경우의 수 2가지 세시면 되죠. 그 다음 남은 인원 3명이서 오른쪽에서 알아서 자리 바꾸는 거니까 남은 3명
남은 3명 자리 바꾸기는 몇 팩? 3팩이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네들 전부 곱하시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와? 3팩은 6이고 거기 곱하기 2를 하니까 12라는 결론이 일단 나올 거야. 문제 없죠? 자 다시 두 번째 A, B가 이번에 오른쪽에 들어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 A, B가 자리를 잡고 싶은데 얘를 바로 잡을 수가 없지 지금. 우리 이웃해서 할 거지. 그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이 정도면 얘들아 케이스를 막 계산으로 처리 안 해도 되고 네가 세도 되거든 봐봐. A, B 안 뜬가 A, B 안 뜬가 밖에 없지. 맞아요? 그러니까 A,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먼저 설정하면 그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들어오죠. 맞아요? A, B가 앉는 자리가 3가지가 아니 미안해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그치? 2가지가 있어요. 근데 A, B끼리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A, B, B, A, A, B, B, A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남은 몇 명? 남은 3명 자리 바꾸기 계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요 A, B가 너랑 너에 앉았어. 남은 자리 무조건 3개란 말이야. 그리고 지들끼리 자리 그냥 돌리면 어차피 상관없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남은 3명끼리 자리 돌리는 건 팩? 3팩이구나 처리해도 괜찮을 거고 3팩은 6이고 곱하기 2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얼마야? 4를 곱할 거잖아. 6, 4, 24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맞아요?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죠. 왼쪽에 앉았으면 왼쪽에 앉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니까 정답은 36입니다. 결론 끝.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그래서 지금 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그닥 어려운 건 없죠. 다만 시험 때 그건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도 내가 확인을 해보니 뭘 좀 할 수 있겠다? 지금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 좀 힘들어. 이웃해서 하셔야 돼 라고. 이웃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웃하면 한 군데 묶어놓고 자리를 막 돌리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못 시켰어요. 떨어뜨려 놨지. 그러면은 원래 이웃한 친구 묶어놓고 계산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안 해도 상관없을 때가 있단 말이야. 참고하시고 실제로 작년 경화 11번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어. 11번이 맞나?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자리가 이쪽 자리 3개, 이쪽 자리 5개, 이쪽 자리 2개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는 3명을 이웃시키는 그런 케이스 거라 했었거든. 그러면 이거 경우를 애초에 어떻게 시작해서 나눠야 돼? 이쪽에 앉는다든가 이쪽에 앉는다든가 여기는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경우 2개 나누고 남은 인원들 뭐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때 실제로 막 이랬던 거 같아. 이웃하라는 내용도 넣고 이웃하지 말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 그렇게 조건을 계속 추가를 시키면 당연히 어려워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자리가 실제로 떨어져 있어서 이웃으로 인정 못 받는 케이스까지 뭐 해주자? 계산해주자. 생각 조금 해보시고요. 다시 오른쪽 위로 올라갑시다. 6개의 문자 A, B, C, D, E, F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그런 경우를 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지금은 이웃하는 대상을 결정짓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단계 나눠줬으니까 하나대로 하자. A, B가 이웃하는 경우는 A, B를 묶어놓고 남은 친구 갖고 돌리라는 거지. 생각합시다. 6명 있어요. 2명을 갖다 묶었어. 남은 인원 4명이고 2명 묶인 통까지 해서 5개 있는 거 맞지? 그러면 5개의 통이 자리를 바꿀 거니까 5팩이라 쓰시고 곱하기 통 안에 들어있던 A, B를 꺼내주면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얘는 120 곱하기 2니까 240이라는 결론이 일단 나오고, 그치? 두 번째 B랑 C가 이웃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소리겠지 사실. 근데 얘도 그냥 240까지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얘가 세 번째로 뭐까지 보여주냐면 또는 조건이 붙었다 보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거 봐봐. 이게 단계는 너네 설명하려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문제를 네가 풀 거야. 그러면 A, B 또는 B, C가 이웃하면 괜찮은 거 맞지? 잠깐만요. 미안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B랑 BC가 이웃하는데 또는이었기 때문에 AC만 이웃해도 상관없고 BC만 이웃해도 상관없고 두 개 전부 이웃해도 상관없지.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 AB 이웃하는 경우를 센 거잖아. 이 케이스 안에요. BC는 이웃한 적 없을까? 이 240개의 경우 중에서 나는 AB만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잖아. 막 자리를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 BC도 같이 이웃한 경우가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해놓고 4명이 자리를 설 거야. 근데 엄마, 아빠 이웃하는 것만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근데 엄마, 아빠 이웃하든가 아니면 엄마, 나 이렇게 이웃을 하면 된대. 근데 내가 엄마, 아빠 이웃시키고 자리를 돌리다 보면 엄마, 아빠, 동생의 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선 엄마, 아빠, 나, 동생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나는 엄마, 아빠만 집중을 하면서 세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뭐 할 수 있어요? 나랑 엄마가 이웃한 경우까지 같이 또 세버리겠지. 근데 다음에 끊어놓고 지금 1단계에서 그렇게 센 거야. 두 번째 단계에서 이번에는 엄마랑 나만 이웃한 그걸 찾고 싶었던 거야. 그럼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엄마 먼저 있고요. 나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생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만 또 막 자리를 바꾸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도 있겠지. 아빠 있고 아빠 있고 엄마 있고 그 다음 나 있고 동생이 있는 그런 경우도 세겠죠. 두 번째에서도. 근데 이 케이스 정확히 여기서도 세지 않았어? 여기서 집중해서 세고 있었고 여기서도 한 번 또 세버렸지. 근데 얘 줄 일렬로 선 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 그럼 난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뭐 한 거야? 겹쳐서 세버린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늘어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빼고 싶어지는 건데 그 내용이 빼고 싶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 3으로 뭘 하냐면 A, B, B, C 그 두 가지 모두가 이웃한 경우를 따로 또 세주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렇게 세버리면 한번 해보자. A, B, C가 이웃을 해야 되지. 한번 합쳐놨어. 그럼 봐봐. 문자 6개 있는데 3개를 한 번에 합치면 남은 놈 3개죠. 거기다가 이웃해야 되는 친구 3명을 한 통에 넣었으니까 총 4개가 있겠지. 그럼 4개가 자리 바꾸는 거 4팩을 먼저 써놓고 곱하기 그 통 안에 들어있는 3명은요. 원래 3명끼리 자리를 바꾸는 거면 A, B, C, A, B, A, C, B, B, A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3팩 이런 건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되니?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 A, B, C거나 C, B, A거나 밖에 없겠죠.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니까 공통인 B가 가운데 있는 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결국에 A, B, C 아니면 C, B, A 해갖고 결론은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겠구나 이렇게 곱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48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대답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자, 첫 번째 케이스 A, B가 이웃하는 거, 두 번째 케이스 B, C가 이웃하는 거, 세 번째 케이스 모두 다 이웃하는 거 세고 너네 둘 하나하나 셀 때 겹쳤던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너로 빼줄게. 오케이? 너로 빼버리면은 얼마 나와요? 242번 더하면 480이지. 거기서 48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지? 232 이렇게 나오겠네? 아 미친 432 이렇게 나오겠네? 맞아요? 요 내용 정확히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은 항상 이 정도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웃을 시키면 너무 쉽잖아, 그렇지? 참고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도 조합 계산을 좀 해줄래? 네, 얘기가 나와있지? 7C5요, 아니 7C3이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분자는 765, 분모는 1, 2, 3 이거 맞지? 약분하고 나면 7, 5, 35입니다. 그치? 맞지? 몇 페이지니 이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CO 계산하면 얼마? 5CO 계산하면 얼마예요? 1. 그치, 5CO 계산하면 1이야 끝? 이렇게 되겠지? 넘어갑시다. 이번에도 사연이네. 뽑을 거야. 똑같이 뽑을 거야. 근데 뭐 하지 말래? 순서는 셀 필요 없대. 그냥 합격한 그것만 세달래. C로 뽑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11C 3 계산하면 되고요. 11C 3은 여기 1, 2, 3에다가 11, 10, 9 들어오니까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3 약분하면 3 남고 2 약분하면 5 남겠지. 5, 3, 15에 11을 곱해야 되죠. 맞아요?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좀 편할 듯. 이렇게 할게요. 먼저 이렇게 해놓고 3 곱하기 11을 하면 33이지. 33에다가 10 곱하면 330이지. 그거 절반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300 절반하면 150이고 30 절반하면 19니까 165 나오겠죠? 편한 대로 계산하세요. 165 이렇게. 오케이? 지금 계산하는 거 어려울 거 없고. 자, 세 번째 거. 요거는 지금 꼭 해놔야 되겠죠? 시험에서 물어볼 때 솔직히 어느 느낌으로 물어볼 거냐면 진짜 간단하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저 행동이 어렵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는 건데 n 플러스 1 c 2니까 분모는 1, 2인 거 맞죠? 1 곱하기 2 하면 2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두 번째 것도 분모는 2인 거 맞지? 이라고 미리 써놓게 그냥 걔네끼리 더 할 건데 n 플러스 1 c였으니까 n 플러스 1부터 해서 몇 개씩 줄어든다? 하나씩 줄어든다씩 세울 수 있겠죠. 다시 두 번째 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든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겠죠. 정확히 이해하세요? 우리 계속 뭐 하는 거야? 얼마씩 숫자 돼 있으면 너부터 시작해서 한 개씩 줄일게. 너부터 시작해 하나 줄여. 너부터 시작해 하나 줄여. 이 얘기인 거지.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100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어차피 똑같은 얼마로 2로 정리가 되니까 그냥 써버리고요. 분자요. 내가 한번 해볼게. n 플러스 1 곱하기 n 더하기 n 곱하기 n마 1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 이 친구 전개해서 계산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할게요. 분모 2 그대로 있고요. 이쪽에 있는 n과 n은 공통 인수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n으로 묶어버려도 문제 없죠. n으로 묶고 나면 남은 친구는 n 플러스 1 한번 쓸 수 있을 거고 남은 친구는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또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들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분모 2n 그 다음 2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계산하고 나면 얼마 나온다? n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2 사라지고 n 두 개 n 제곱 써지는 거잖아. 그게 얼마다? 그게 100이다. n 얼마예요? 10이에요. 끝. 이런 문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 상관없는데 꼭 숙제나 문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왜? 지금 하는 거 이해 문제 좀 넘어갔다 치고 이해는 됐다 치고 이해기를 쭉 하는 과정 중에 연산이 필수로 들어가잖아. 그 연산을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에 문제를 못 풀다 보니까 본인이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 괜찮죠? 괜찮지? 이렇게 한번 잠깐 보고 있을까? 주희는 공부 하루에 얼마큼 하나 요즘에? 비밀이야? 네. 아 이게 시험 기간이 생각보다 쏙 다가오네. 너네 친구 잘 나가놨어. 자, 4번 한번 볼게요. 남학생 셋, 여학생 다섯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자 둘, 여자 둘 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어쨌든 남자 3명 중에 몇 명 뽑고 2명 뽑고 여자 몇 명 중에 5명 중에 2명 뽑자 이런 얘기인 거 맞지? 계산하고 나면 3 곱하기 좀 천천히 해줄게. 미안해. 3C1로 바꾸고 하면 좀 편하겠죠. 이렇게 3C1은 3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거니까 3일 거고 그치?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 5C2는요 밑에 1, 2의 분모 5, 4인데 약분하고 나면 지워지면서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결론이 얼마? 10 이렇게 될 거고 가능한 경우는 30개입니다. 나오겠죠? 괜찮지? 자 5번 한번 볼게요. 요거 체크 꼭 해놔야 돼. 요거를 이제 숙제 프린트에서 본 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테스트 볼 때도 몇 번 마주쳤을걸? 근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있는데 올림푸스는 잘 안 나와 이런 게. 몇 개 있긴 한데 잘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엄청 어렵게 만들면 아예 못 풀고 좀 약간 좀 벗어나는 느낌이 있고 쉽게 만들면 누구나 푼단 말이야. 뭐라고 물어봤어? 직선 개수 이렇게 물어봤지. 직선 구성하는 요소는 뭐야? 뭐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직선을 만들 거야.
직선을 만드는 요소는 뭐뭐 있을까? 구성하는 요소는? 점, 그치? 점 몇 개? 점 많이? 점 최소 2개만 있으면 직선하는 결정이거든. 봐봐. 점 하나 있으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예요? 엄청 많아요. 이런 놈 되고 이런 놈 되고 이런 놈 되고 엄청 많겠지? 만 점 2개가 있으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 하나 이렇게 정해지거든요. 그럼 저기서도 직선 개수를 세라는 건 밑줄 치고 뭐라고 받아들여도 괜찮아? 이 문장을 갖고 나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로 점 몇 개? 2개를 뭐 하는 경우? 선택해줘. 이런 얘기랑 똑같아지겠지. 점 2개 선택되면 그게 직선 선택한 거랑 똑같으니까 점 2개를 뽑아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합시다. 7개의 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7개 중에서 뭐 하자? 2개를 뽑자. 일단 이렇게 써봤어.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한 짓은 여기 있는 전체 7개의 점 중에서 2개를 뽑는 모든 경우를 다 센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봐봐. 이렇게 점을 뽑는 거랑 이렇게 점을 뽑는 거랑 이렇게 점을 뽑는 건 전부 같은 직선이 나오지. 한 직선 위에 하나, 둘, 셋, 넷, 4가지 점이 다 들어있죠. 아, 그러면 내가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더 센 거잖아, 지금. 원래 한 개여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뭐 해야 돼요? 빼야 되겠지.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머리로 세도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구나. 아, 내가 원래 필요한 거 몇 개? 1개니까 빼기 5 해야지 이렇게 써도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아, 같은 직선 위에 점 몇 개 있다 지금? 점 몇 개 여기? 4개 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뭘 뽑은 경우? 4개를 뽑은 그런 경우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빼자. 몇 개를? 4개 중에 2개 뽑은 그런 케이스 빼자. 근데 문제는 그럼 내가 저 빨간색 직선 전체를 다 지워버린 거잖아. 1개는 세줘야 되는 게 맞죠. 다 빼고 나서 다시 하나만 세자. 하나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한 직선 위에 있는 것까지 빼고 더하기 1 하시면 정답 나올 거고요. 7C2는요 7, 6의 분모 2잖아. 약분하면 7, 3, 21 나오거든. 21 빼기 4C2는 4, 3에 2 나눌 거니까 6 될 거고 플러스 1 들어오니까 22에서 6 빼면 얼마 나와요? 16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맞을까? 어때요? 뭐 아예 못해먹을 얘기는 아니지. 맞아? 뭘 조심해? 얘를 보고 제일 슬픈 건 이런 경우 모르겠다. 좀 슬플 것 같긴 한데 점 7개 중에 2개 뽑아야지 선택 생각하는 거 좋아. 하셨으면 반드시 뭐 하는 거 빼자? 한 직선 위에 있는 거 빼버리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뺐으면 필요한 직선 다시 더해줘야 돼. 오케이? 뭔지 조금만 바꿔볼까 그냥? 어차피 뭐 숙제가 있긴 할 텐데 만약에 평행선을 줬다 치자. 뭐 이런 식으로 평행선이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여기에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었대. 자, 뭐야 왜 이렇게 생김? 10개 있었대? 저기서 나오는 직선계수 몇 개? 계산 한번 해볼래? 해봐. 점 10개야. 근데 수업 중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문제 주고 풀어봐 이러는 거 싫어? 괜찮아? 왜냐면 친구랑 얘기하다가 자기는 수학 시간에 쌤이 그렇게 맨날 뭐 한 다음에 문제 풀게 시키고 다 물어보면 그게 제일 싫었대. 그래서 막 맨날 풀어봐 하면은 풀 줄 모르는데 혼자서 뭐 쓰는 척하고 쌤이 그때쯤 돼서 이제 너 답 뭐야?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면 제발 나만 물어보지 마라 이러고 있었대 맨날.
여기를 내. 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방금 배웠기 때문에 뭐 못하는 건 그럴 수 있고요. 점 몇 개 있어? 10개 있어? 그 중에 몇 개 선택하자? 2개 선택하자. 일단 최소한 여기까지는 쓸 수 있지 않아? 10시 2까지는. 그 다음 빼는 친구를 정하시면 되는데 한 번에 좀 뺄 거야 이렇게. 자, 첫 번째요. 누워있는 밑에 있는 친구 있지, 윗변. 윗변에 점 몇 개 있어? 3개 있어. 여기서 나오는 직선을 내가 중복해서 계속 세겠지. 이 직선 위에 점 몇 개? 3개. 그 중에 2개를 뽑은 그런 케이스는 뭐 하자? 전부 지워버리자, 그렇지? 그러니까 3시 2를 한 케이스를 지울 건데 그게 밑변에도 있고 윗변에도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요? 선생님 저 곱하기 2 안 했는데요. 이거 2번 더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똑같이 이번엔 세로선 계열로 서 있는 게 4개의 점이 있는 거잖아.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케이스. 그게 2번 있고요. 더 합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쓰고 끝이라고? 아니요. 내가 지금 뺀 건 뭐 한 거야? 너 여기서 나오는 모든 직선 다 뺀 거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거 다 뺀 거야. 그러니까 1개, 2개, 3개, 4개는 다시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뒤에다가 더할 거 얼마? 플러스 4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써놓고 나머지 연산 시작 뭐 이런 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점을 물어보는구나 확인 한번 하시고요. 와, 여기 이거 나중에 한번 같이 하자. 자, 오른쪽 넘어가서 단원 마무리 한번 합시다. (22)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개수. 자, 이제 단원 마무리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뭐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한번 해볼게. 첫 번째로요, 3의 배수를 구해보자. 그치? 그럼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20 나누기 3 하면 나오는 거 맞아? 20 나누기 3을 하면 얼마 나와요? 6 하고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나오니까 3개요 계산할 수 있죠. 똑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는 7의 배수를 구하자. 근데 뭐 이거는 눈으로 세도 되지 7, 14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2개요 이렇게 나오겠죠. 3의 배수. 죄송 6개요. 깜짝 놀랐다. 미안해. 3으로 나눠서 6 나오니까 6개야. 3, 6, 9, 12, 15, 18 이렇게. 그러면 전체 몇 개 있다? 일단 8개 있다. 사실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다? 쟤네들의 공배수도 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원래는 세야 되는 게 맞다. 원래는. 다만 지금은 어때요? 22 하다 보니까 3과 7의 공배수가 얼마니까? 21이니까 저기까지 공배수가 있을 리가 없지. 공배수 있으면 뭐 해야 돼? 만약에 공배수 있으면 또 공배수의 배수를 구하고 빼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방금 했던 건 다 똑같은 얘기야. 니네가 집합을 안 배워갖고 좀 설명을 꺼내지긴 하는데 벤다이어그램 알아요? 말이 어려운가? 근데 동그라미 2개 그리겠다는 얘기거든? 어려워? 안 어렵지? 얘를 A라고 안 하고 3의 배수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3의 배수. 똑같이 여기도 7의 배수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저기 기준으로 3의 배수는 누구밖에 없어? 3, 6, 9, 12, 15, 18 요거 6개밖에 없었지. 여기 기준으로 7의 배수 누구밖에 없어? 7, 14 2개밖에 없었지. 우리 20까지밖에 안 세니까. 근데 만약에 40까지 세는 거였어. 그럼 여기 누가 더 들어가야 돼? 21도 들어가야 되고. 일단 세고해야겠다. 누가 더 들어가? 21, 24, 27, 30, 33, 36, 39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7의 배수에 누가 더 들어가야 돼? 21, 28, 35 끝 이렇게 되지. 근데 어때? 21이 여기서 한 번 겹치죠. 얘네만 공배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친구들 너네 전체는 여기 쫙 들어갈 거란 말이야. 너네 전체는 여기 쫙 들어갈 거란 말이야. 이거 몇 개야? 7개지. 이거 몇 개야? 3개지. 7개, 3개 그냥 더하면 답이 제대로 나오겠니? 안 나오겠죠. 왜? 너 2번 썼잖아. 한 번은 빼자 이런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전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합쳐서 지금 문제 기준으로 정답 8개가 맞아요. 그치? 자, 다시 2번 한번 봅시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줄래? 6p3 얼마예요? 653 곱하시는 거고 그거는 6 곱하기 np2 이렇게 들어오잖아. n부터 해서 몇 개? n부터 해서 2개 들어가자 이런 얘기인 거 맞지? 자, 갖다 계산을 한번 합시다. 이거 곱하기
65, 30에다가 거기에 3 곱하니까 90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6 곱하기 n하고 n마 1인 거 맞죠? 약분할 거 약분하세요. 6을 넘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15 어차피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면 n마 1 곱해서 15가 나오겠다는 거잖아. 맞지? 나 지금 뭐 잘못한 거 없지? 얼마면 될까? 되나 저게 근데? 6 654구나 654야 여기 20이구나 20 그럼 여기 얼마예요? 5예요? 여기 얼마예요? 4예요? 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답은 5입니다 괜찮을까? 문제 없죠? 이게 이제 쉽지 않네. 자, 어느 동아리회원 모집에 남자 6, 여자 3 이렇게 있었고 거기서 남자들 여자 하나 뽑으래. 뽑으면 되죠? 순서 상관 있어 없어? 순서 상관없어. 구분 어차피 안 해도 돼. 6명 중에 3명 뽑고 6명 중에 2명 뽑고요. 여자 3명 중에 1명 뽑자. 6시2라는 거는 6, 5에 밑에 2 나누니까 약분하면 15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에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45입니다. 이 정도 나오겠죠? 맞아요? 괜찮겠다, 그치? 자, 표준 문제. 자, 다음 식이 있는데 저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해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지금 여기 들어있는 친구들 쭉 보면 왼쪽에 있는 A, B, C, 오른쪽에 있는 X, Y 겹치는 건 없어요. 그치?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하면 좀 편할까? 얘를 진짜 전개하는 건 좀 미친 것 같잖아. 그치?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봐봐. 결국에는요. 얘는 좀 풀어쓸게. A 플러스 2B 플러스 3C지. 그리고 X 마이너스 Y지. 다시 X 마이너스 Y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뽑으면 겹치는 게 생기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야. 봐봐. 첫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셋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원래 앞에서 3개요, 뒤에서 2개요, 그 다음도 2개요 들어가면 뽑는 경우 자체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게 맞아? 3, 2, 2, 5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 그럼 결론적인 경우의 수는 지금 이해하죠? 이거 3, 2 무슨 말인지. 원래는 12개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근데 얘는 지금은 답이 안 돼. 왜? 지금 어떤 게 있어요? 얘네 둘을 보니까 너네들끼리 뭐 해요? 겹쳐요. 그치? 너네들끼리 겹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세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겠다. 무슨 말이야? 얘네들 XX 뽑은 거랑 XY 뽑은 건 다른 거 맞아. 그건 좋은데 문제는 YX 뽑은 거랑 YY 뽑을 때 XY가 겹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한 번 생기겠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를 기준으로 뭐 하면 되겠다? 그냥 뭐 빼는 경우를 세면 좋을 텐데 문제되는 경우는 x, y 한 번이잖아. 여기서 겹치는 문제되는 게 x, y 몇 개? 한 개가 문제가 되지. 한 개. 그 한 개가 몇 번 나올 수 있냐면 여기서 x, y를 뽑았어 이제. 요 앞에서 a를 뽑고 나서 x, y를 뽑게 되든가 b를 뽑고 나서 x, y를 뽑게 되든가 c를 뽑고 나서 x, y를 뽑는 경우가 있었겠지. 맞아요? 그럼 전체 이 한 개짜리 몇 번 하는 거니까? 3번 하는 거니까 3번을 내가 더 셌다는 얘기인 거 맞지? 그러니까 나는 3번을 뭐 했다? 오버했다.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가 돼요? 9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사실 문제가 제일 쉬우려면 어떻게 나오고 그냥 여기 A, B, C, E, M, N에 X, Y, Z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나오면 뭐 하는데? 3개, 2개, 3개예요. 끝 이렇게 되지. 근데 방금처럼 어떤 경우가 있으면 겹치는 부분 정확히 이 친구를 갖고 이런 식으로 제곱을 껴준다면 MN이나 NM이나 똑같은 거네? 차이가 없네? 내가 더 세게 생겼네? 일단은 그냥 세고 너가 지금 MN을 헷갈리게 만든 거잖아. MN 몇 번 나와? 한 번 나오잖아. 그 한 번짜리 뽑을 건데 여기 3개 여기 3개니까 결국에 9번 더 뽑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해하세요?
저 문제도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솔직히 한 4번 정도가 맞거든 진짜 딱.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당황하시면 좀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자, 5번 문제 별표 좀 쳐놓으세요 항상. 지금 얘는 어떤 문제냐면 넓이를 칠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상관이 없대. 요 조건이 있을 때 좀 더 어려워지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색칠을 할 거야. 근데 경우를 되게 자주 많이 여러 개 쪼개서 주거든요. 그리고 풀이는요 그때마다 다 달라져요.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준점이라는 게 없어 이렇게는. 절목적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공통된 하나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이거는 저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헷갈리잖아. 절대값 있으면 구간으로 쪼개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얘도요 안 만나는 면끼리는 쪼개놓는 게 편해. 그리고 문제 조건은 따질 때 색을 다시 써도 되는지 색을 무조건 다 써야만 하는 건지는 구분을 좀 하시고. 오케이? 지금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괜찮대.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약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쓰지는 마 이거. 그냥 여기다 C 먼저 써봐야지. 그럼 얘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니까 4 써야겠다. 그 다음 그냥 내 맘대로 그럼 D 써야지. 그거 빼고 써야 되니까 3이라고 써야겠다. 2개 빼고 써야 되니까 2라고 써야 되겠다. 다시 얘도 2개를 빼고 써야 되지. 2라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썼다 쳐보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와? 4, 8, 16 이렇게 나오지. 16에 성곱해서 얼마? 48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얘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이 문제에서 답이 맞아요. 저렇게 풀어도. 얘는 답이 지금 48이 맞아 이렇게 했더니. 근데 안 맞는 문제들이 있거든 분명히. 그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A랑 D가 만날질 않지 지금 둘이. 그래서 A랑 D가 같다면 또는 A랑 D가 뭐 하다면 다르다면 무조건 나누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조건 나눠. 그럼 답이 무조건 맞거든. 자, A랑 D가 같으면 A 먼저 한번 정해볼까 그냥? A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 몇 개예요? 4개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D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A를 따라가는 D잖아 지금은. 그러면 A가 선택한 순간 전 그거요?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지. 경우의 수 1개죠. 맞아요? 자, 이제 곱하는 거야 봐봐. 그럼 너네 둘의 색깔이 뭐예요 이제? 정해졌지. 그럼 B라는 친구는 그 색깔만 빼고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B의 경우의 수 몇 개야? 3개야 3개. A랑 D가 똑같은 거니까. 이해하지 지금? 그럼 B가 3개야. C는 몇 개야? 너네 둘이 쓰던 거 쓰지 마. 어차피 그거 1개야. B가 쓰던 거 쓰지 마. 그거 2개야. 남은 거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곱해놔야지 먼저 이렇게 썼어. 똑같이 A랑 D가 뭐 하다면? 다르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다르다면 A가 쓸 수 있는 게 4개야. D는 그거 말고 다른 거 써야 되지. 그러니까 D는 일단 3개 남았겠죠. 그럼 너네들이 다른 색깔이잖아. B라는 친구는 몇 개 못 쓰는 거야? 2개 못 쓰는 거지. 그럼 B는 곱하기 2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러면 C라는 친구는 A, B, D가 쓴 거 다 쓰면 안 되니까 남은 거 1개밖에 없지. 맞아요? 그 다음 이거 계산을 해보자. 얘가 하는 짓은 4, 3, 2, 1을 결국에 하는 거니까 얘가 24개 나오거든. 두 번째 친구도 몇 개 나와? 24개 나오거든. 두 케이스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합치면 48 이렇게 나오고 끝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답을 구하든 상관은 없어요 솔직히. 그치? 근데 문제는 뭐라고? 얘를 내가 여기서 숫자 5, 4, 3, 2, 1, 4, 3, 2, 2 이러고 딱 끝내면 쉽네? 그리고 어느 순간 프린트든 학교 시험 문제 둘 다 틀릴 거야. 시험에서 어떻게 되는 게 맞겠어 쌤이? 쪼개기 시키겠죠 당연히. 그렇게 낼 건데 언급을 안 하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저렇게 풀어도 다 똑같은데요? 상관없고 너는 이제 어떻게 풀자? 안 만나는 영역에 대해서는 케이스 일단 나누고 시작하자. 오케이? 맞게 되면 무조건 정확하게 나오니까. 넘어가서 6번 한번 봅시다. 학교 정원에 과실수 3개랑 조경수 4그루를 심을 거야. 번갈아 심었으면 좋겠대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생각보다 좀 특이한 거거든요. 번갈아 심는다? 우리 이전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 번갈아 심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일단 이웃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개수가 지금 몇 개 차이나? 1개 차이 나지. 번갈아 심는 친구는 보통 개수가 뭐 하냐면 개수가 1개 차이 나거나 아니면
똑같아요 그냥. 이게 무슨 소리냐? 남자 여자를 번갈아 세워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3명이 있고 여자가 3명이 있었어. 번갈아 세워야 되잖아. 원래 이웃하지 않을 때는 조건을 안 받는 친구를 먼저 깔아두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였지. 비슷한 맥락이거든. 남자 3명 먼저 깔아봐. 그냥 남자끼리 자리 바꾸는 몇 팩? 3팩 이렇게 들어오지. 그 다음에 여자가 들어갈 건데 번갈아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든가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겠지. 그러면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일단 크게 2가지요. 앞쪽에서든가 뒤쪽에서든가 곱하기 여자끼리 자리 바꾸면 3팩 이렇게 들어오죠. 만약에요, 여기서 여자가 4명으로 늘어났어. 4명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여자가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결정할 수가 없거든. 왜? 여자 서봐 이러면 남자 3명이니까 여자는 반드시 어디에? 하나, 둘, 셋, 넷에 서야 되게 된 거지. 맞아? 그럼 요 곱하기 2가 사라지고 여자 4명에서 설에 4팩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간혹가다 착각해서 잘못 풀 때 어떻게 푸시냐면 누구를 먼저 하든 상관은 없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자연스럽게 남자를 먼저 깔고 풀었잖아. 저 그냥 여자 먼저 깔래요. 여자 4명을 이렇게 세운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남은 자리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보이잖아. 그러면 남자 3명을 5명이 이렇게 반대로 말한다. 남자 3명이 5자리 뭐 해서 들어가서 경우를 세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틀리는 거겠지. 반드시 뭘 지워야 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 들어갈 수 없어. 왜? 번갈아 서야 되니까 사이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그 생각 정확히 하셔야 되고. 지금 문제는 어떻게 돼요? 색으로 넥으로 번갈아서이니까 결국엔 색으로 먼저 심어 3팩. 그리고 넥으로가 설 수 있는 건 반드시 요런 경우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자리 바꿔 4팩. 3팩은 6이고 4팩은 24니까 24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계산 내가 해줄게. 144야.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6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막 특이하거나 어려울 만한 건 없었고요. 요약하자면 직선 잡는 문제, 그 다음 색칠하는 문제 있지. 쟤는 좀 특이한 케이스의 유형. 그러니까 니네가 딱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요 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 자신이 좀 있으면 좋아. 그래서 시험지 뭔지 알지? 그냥 파본 있는지 확인하세요 할 때 이렇게 딱 봤는데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잖아. 이런 걸 체크를 해놓으면 좋겠다. 자, 여기까지 또 얘기를 해볼까? 자, 6곡의 노래 있는데 재생 순서를 정할 거고요. A, B 사이에 뭐 했으면 좋겠다? 노래 3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그럼 내가 팁을 좀 줄게요. 이제 요런 유형의 문제는 잘 못 봤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A, B 있고 그 사이에 3개가 딱 들어오잖아. 그럼 전체 몇 개야? 이 한 통은? 1개.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몇 가지 곡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다들 5개. 5개 딱 들어가 있는 거지. A, B 그 사이 3개, 5개를 일단 한 번에 둘 거야. 그러면 A, B를 제외한 노래 몇 개 남았는데 원래? 4개 남았는데 그 4개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 저기 사이 들어가기 싫은 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돼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자. 일단 이름도 다 붙여줄게. 빨간색 밖에 있을 친구 한 명을 뽑으면 되겠지. 그거를 4개 중에 하나 뽑는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쌤, 저 반대로요. 빨간색 식에 들어갈 3명을 뽑을게요. 하이. 우리 여기서 앉아서. 알았어. 좀 이따 오가지고 빨간색 안에 들어갈 3개 선택할게요. 하시면 똑같죠. 지금 4-3이니까. 일단 빨간색 밖에 들어갈 거 먼저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지금 여기는 A랑 B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A, B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까? 일단 한번 안 정해졌다고 치고 풀어보자. A, B의 순서를 바꾸자. A, B 순서 바꾸면 몇 가지 경우 생겨? 2가지 경우 생기죠. A, B, B, A. 자, 그 다음에 A, B 안쪽에 있는 거 사이에 들어가 있는 친구요. 자리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친구 자리 바꾸는 건 3팩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러면 끝일까? 아니죠. 뭐 하면 돼? 이제 빨간색 친구랑 빨간색 밖에 있는 거 한 개, 그 두 놈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빨간색과 뭐 밖에 있는 걔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두 가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일단 한번 곱해볼게. 4실은 4야. 너 2고 너 6이고 너 2잖아. 그럼 이 4에다가 16에다 6 곱하는 거지. 그러면 6이라는 것도 결국 3 곱하기 2니까 16 곱하기 2 하면 32죠. 32에 3배 하면 얼마야? 96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케이스를 쭉 다 계산을 하면 몇 가지? 96까지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딱 하시면 정답이 나오고요. 주의할 만한 점은 딱 하나 정도. A, B의 순서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A, B 사이에 들어가면 좋겠지. 근데 이제 A, B 순서 바꾸지 못하게 할 거면 그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A 그리고 3개 그 다음 B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어. 그럼 얘만 제거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8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9장 이렇게 해서 거기서 두 개를 동시에 뽑을 거고 뽑고 나서 나온 숫자의 곱이 짝수면 좋겠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짝수 홀수 많이 봤기 때문에 알죠. 홀수는 홀수 짝수는 짝수지. 그러니까 짝수가 되겠다라는 건 두 놈 중에 적어도 한 번 짝수가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다. 그렇지? 케이스는 이제 두 개밖에 안 뽑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전체의 경우를 구해버리고 거기서 빼자. 어떤 경우를? 홀수 경우를 빼자. 이렇게 봐도 상관없고요. 쌤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홀짝 나오거나 짝짝 나온 그 경우 구해서 더 할게요. 그래서 하셔도 상관없죠. 한번 나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요. 9가지였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친구는 걔 빼고니까 8가지 들어있는 거 맞지? 그래서 98에 72가지가 일단 전체 경우인데 여기에서 빼주셔야 되겠죠. 어떤 경우를 빼셔야 돼요? 이번에는 모두 홀수인 케이스만 뺄 거니까 1부터 9까지 홀수 몇 개 있어? 5개. 5개 있어. 그거 세는 걸 좀 빨리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봐봐. 마지막 숫자가 9지. 1부터 시작할 때 얘기야. 마지막 숫자가 9야. 걔보다 하나 더 해주고 절반 때리면 돼. 항상. 만약에 마지막 숫자가 10이야. 마지막에 짝수야. 그럼 그냥 절반. 마지막에 홀수야. 하나 더 하고 절반. 오케이? 그래서 5개야.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홀수 기준으로는 5가지였죠. 그럼 그 다음번에는 뭐? 4가지로 줄어 있었겠지. 그래서 5, 4 얼마? 20을 빼주세요. 뭐 이 정도 얘기가 들어가겠네. 여기까지 맞아요? 두수의 곱 짝수인 경우에서 72가 왜 나온 거예요? 98에 72니까. 근데 미안. 요거 좀 하자. 얘가 이렇게 써져. 동시에 뽑는다고만 적혀 있구나. 자릿수 만드는 게 아니라. 동시에 뽑으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쓸게. 미안해. 뽑는 거면 방금 내가 여기다 9, 8 이거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야? 9개 중에 P로 2개 뽑은 거랑 똑같은 얘기였지. 9, 8 이렇게. 근데 얘는 동시에 뽑기만 하다 보니까 P로 뽑는 게 아니라 뭘로 뽑아야 돼? C로 뽑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우 빼자. 어떤 경우를? 5장 중에서 2장 뽑는 그 경우를 빼자라고 쓰는 게 맞겠죠. 정확히는. 괜히 자릿수처럼 써갖고 그렇게 풀어버렸네. 그럼 9C2라는 건 9, 8의 절반 나누시고 빼기. 그 다음 건 5, 4의 절반 나누시면 되겠죠. 9, 8, 72의 절반 하니까 36 나올 거고 5, 4 절반하면 10 이렇게 되겠지. 결론은 얼마? 26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겠네요. 동시에 뽑기만 하는 거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R을 좀 구해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요, 여기 써져 있는 이 식이요, 19부터는 똑같아. 근데 우리가 원래 앞에를 안 알려주는 것보다 뒤를 안 알려주는 게 더 싫거든? 왜냐면 몇 번 갔는지를 몰라서. 그냥 이 생각 좀 합시다. 얘를 내가 만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식을 쫙 써야지, 그거는 쫙 쓴 그 친구야 이렇게 써야지 하면 어렵겠지.
너 19부터 해서 R 플러스 3번째까지 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무슨 짓 하는 게 훨씬 낫냐? OC2랑 OC3이랑 똑같은 거 맞지? 얘는 왜 똑같아요? 2랑 3을 뭐 하면? 더하면 너가 나오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R 플러스 3이랑 누구랑? 2R 플러스 1을 더하면 누가 나와야 돼? 그게 19 나와야 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겠죠. 그러면 R 플러스 3 2R 플러스 1 더하면 그게 19야. 결론 3R 더하기 4가 19야. 3R은 15고 R은 얼마야? 5야.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 말고 또 어떤 경우도 있을까? 좀 얘가 뭐 두고 하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구한 R은 말이야 두 놈을 더하면 그게 19라는 아이디어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럼 얘가 실제로 5라는 얘기는 여기가 8인 거고 여기가 얼마인 거야? 11이란 얘기지. 그럼 다시 이번엔 너가 11이고 너가 뭐여도 돼? 8이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얘가 11이란 얘기는 R은 얼마가 나와? 잠깐만. 등식 19 3R 4 15 R은 5 잠깐만 19C 5지보단 8은 19C 11이야. 문제 없죠? 2집은 15. 아 좋다. 오케이. 자 케이스 잠깐 쪼개놓고 이렇게. 자 근데 제가 꺼내서 그러는데 P랑 C랑 다른 걸 까먹었어요. 뭐가 다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좀 이따 다른 거 줄게. 일단 요 내용까지 이해하시죠? 그다음 우리 이것까지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거 근데 시험 나오면 많이 헷갈려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냥 어떤 경우도 생각해야 되냐면 진짜로 얘랑 얘가 그냥 똑같으면 어떨까? 그럼 당연히 똑같겠지. 19C 2, 19C 2 이런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R 플러스 3이랑 누구랑? 2R 플러스 1이 똑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요거 계산하면 R 얼마 나와요? 2 나오겠지. 맞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정답 이렇게 씁시다. 오케이? 케이스 첫 번째 뭐? 두 놈이 숫자는 다르지만 같은 연산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 한번 세시고, 두 번째 뭐? 너네들이 진짜로 그냥 똑같다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세자. 오케이? 시험에 나왔을 때 꼭 주의를 하세요. 자, 발전 문제 나중에 볼 거니까 쭉 넘어가고요. 우리 행렬 얘기 좀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문제 바로 풀기 전에요. 우리 옛날에 라센으로 나왔었지? 우리 오랜만에 행렬 다시 얘기 좀 빨리 해보자. 자, 행렬의 기본 요소 행과 열 두 개 나와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행, 열 두 개인데 행이 가로야, 세로야? 세로. 이씨, 가로. 가로 행이었어. 근데 니네한테 뭐까지 썼냐면은 행 이거까지 썼단 말이야. 주의가 그때 있었나? 주의 그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걸 그러면? 그냥 주의 막 처음 봤는데 내가 그런 걸 앞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야. 기억을 좀 하시고요. 일단 가로가 행이야. 세로가 열이야. 성분이라는 건 뭐야? 그 행렬을 구성하는 문자들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정사각, 행렬, 무슨 행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행렬의 크기 구하는 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행렬 꼴 좀 얘기해봐 돼 있으면 가로 기준으로 봐. 가로선이 행이지 세로선이 열이지. 근데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가로선은 몇 개만 있으면 돼 지금? 하나만 있으면 돼. 1. 세로선은 몇 개? 2개. 2. 오케이? 1 곱하기 2 행렬이다. 이거 가로 몇 개? 3개. 세로 몇 개? 1개. 3 곱하기 1.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2개.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 너는 정사각 행렬이야. 이렇게 봐도 되지? 맞아요? 딱 얘기되기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행렬의 크기 구하는 거 확인을 해봤고요. 행렬 연산은 어떻게 수행을 하면 돼요? 일단 덧셈, 뺄셈, 실수배까지는 기본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뭐 하자? 덧셈, 뺄셈, 실수배는 못하면 안 돼. 이건 약간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치? 덧셈은 뭐 하시면 돼요? 일단 똑같다고 쳤을 때 덧셈은 그 성분끼리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첫 번째 짜리 더하고 두 번째 짜리 더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 빼기도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실수배 있어요. 실수배는 뭐 하면 돼? 모든 성분들의 똑같은 실수배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냥 그 정도 얘기로 끝났었고 우리 여기 있는 거 계산 몇 개만 했었거든요. 지금 그냥 오랜만이니까 다 같이 눈으로만 한번 풀어봅시다. 0, 3, 1, 2라는 그런 성분과 2, 마 1, 5, 마 2라는 성분이 있었어. 너네끼리 합쳤잖아. 그럼 이 친구는 어떤 행렬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거 얼마? 2, 두 번째 거 얼마? 2지. 세 번째 거 얼마? 6, 네 번째 거 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지? 그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만 더하고 빼는 거죠. 방금과 같은 연산을 하실 때요.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야? 같은 꼴일 때만 할 수 있다. 더하고 뺄 거면 대상이 보여야 되는데 꼴이 다르면 대상이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겠지. 그러니까 같은 꼴일 때만 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뭐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을 구하세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 물어보면 x 빼기 이런 놈을 하면 이런 성분 생겨 이랬잖아. 그럼 사칙연산 똑같이 하는 거야. 이 행렬을 뭐 하자? 일단 이 항을 하자. 이 항을 하고 나서 뭐 하자? 너네 꼴도 같겠다. 계산 그냥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행렬 x에 대한 결과를 대답할 수 있겠다. 그렇지? 잠깐 다시 왼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이렇게 행렬이 쭉 써져 있으면 뭐 몇 행, 몇 월 이렇게 쭉 부를 거고 너네들을 어떻게? A11, A12, A13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지? 뭐 딱히 없구나. 넘어갈게요. 그 다음 얘네들에 대한 성질 있는데 덧셈에 대한 성질, 실수배에 대한 성질 있지. 근데 얘네들 덧셈 법칙,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성립하는 거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위에 있는 영행렬이라는 거 있지.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0이라는 내용만 인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고 행렬의 곱셈이 좀 헬이죠. 행렬의 곱셈이 좀 어떤 일이 있어요? 얘의 중요한 내용은 이거였거든. 곱셈을 할 거야. A 곱하기 B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는 말이야 우리가 행열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행이라고 뒤에 있는 걸 열이라고 보고 너의 첫 번째 행이 있지. 첫 번째 행과 너의 첫 번째 열이 있지. 첫 번째 열이 있으면 걔네끼리 순서대로 곱하세요. 일단. 오케이? A, B 하는 거야 아니면 A, B하고 같은 거를 두 개를 곱하는 거야 아니면 같은 거 하나씩 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11과 B11 곱하고 A12랑 B21 곱하고 걔네를 더하면 그게 첫 번째. 다시 이제 두 번째 보고 싶어. 두 번째 성분을 딱 보고 싶어. 이 친구는요. 그냥 이렇게 숫자를 세면 좋거든. 봐봐. 얘네들의 자리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너는 말이야. 뭐 A, B 이 친구를 새로운 그냥 C라고 한번 치자. C라고. 그럼 너는 C11 이런 거지. 너는 C12 이런 거지. 너는 C21 이런 거지. C22 이런 거지. 우린 여기 있는 누구를 숫자를 주목하시면 되는 거거든. 숫자를 이렇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있는 거 원에 대한 값인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있는 거 가로 행, 두 번째 있는 거 세로 열, 첫 번째 라인끼리 곱하고 더하자. 다시 여기 있는 건 원토지. 그러면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있는 이가 지금 가로 열에 대한 세로 열에 대한 얘기니까 두 번째 열을 곱하자. 다시 얘는 2, 1이니까 두 번째 가로 행에 1 들어간 건 세로 부분, 열 부분이잖아. 첫 번째 열을 곱하자. 마지막은 두 번째 행과 열을 곱하자. 오케이,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겠죠. 이거 무조건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계산 또 할 건데 지금 한 요 내용이요. 일단은 목표를 이렇게 잡아놔.
행렬 어려운 거 못 풀어도 되거든. 행렬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솔직히 3개를 넘겨서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너네한테 어떻게 물어볼 수밖에 없냐면 기초를 할 수 있는가, 연산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좀 변하는 그런 문제 하나 풀 수 있나 정도거든. 쌤이 쉽게 내실 거면 1번, 2번, 3번은 세 문제 전부 다 좀 초반에다가 쉬운 부분에 몰아주시는 거고, 그래도 좀 어렵게 내겠다 하면은 한 문제 정도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어차피요, 지금 우리 2차 부등식, 2차 그저 뭐야? 2차 함수, 최소 3, 4차 방정식, 경우의 수 엄청 많잖아요. 연립방정식, 2차 부등식, 3, 4차 너무 많아. 그러니까 차라리 걔네들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니네 시험 문제 뭐 26개 나온다 치면 23개 중에서 뭐 어려운 거 빼고 나머지를 맞출 거란 말이야. 우린 기초 연산을 일단 할 수 있자가 목표가 돼야 돼. 언제까지? 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오케이? 다음 주는 또 다르겠지. 문제 유형은 좀 풀긴 해야 되겠지. 이번 주는 연산 위주로. 곱셈 포함이에요? 곱셈까지 포함이지. 그러면 행렬에 대한 거듭 제곱을 해라. 그럼 그 친구 곱하고 계산 또 하면 되지. 노가다를 조금 뛰셔야 돼요.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우리는 원래 A, B나 BA를 뭐 해요? 같다고 봐버리지. 근데 지금부터는 그걸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어디에서? 행렬에서. 왜? 행렬은요, 지금 계산하는 모든 과정들이 생각보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지.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이게 생각보다 중요했는데 얘네 자리를 뒤집으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A, B랑 B를 같다고 쳐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그치? 기억 좀 하시고요.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A, B, C 순서를 지키고 있으면 A, B 먼저 하든 B, C 먼저 하든 상관은 없다. 순서는 상관없다. 자리를 바꾸지 말라고. 분배법칙 무슨 말이야? 더하고 나서 곱하는 거나 그냥 곱하고 나서 더하는 건 상관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연산자에 대해서 성질을 알려주는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가서 뻘짓하면 안 돼. 그 다음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단위 행렬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성분이 모두 1이 되는 그런 행렬이야. 뭐라고? 얘는 아니야. 1로 내려가고 있지. 너 단위 행렬이야. 기본인 행렬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얘네들끼리 뭔가 연산을 할 때 최소한 성분이 4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이 행에 1이라는 성분 하나 있고 이 열에 1이라는 행 하나 있고 행 1이 봐도 성분이 하나씩은 있고요. 열 1이 봐도 성분이 하나씩은 있지. 이럴 친구 우리가 단위 행렬. 이거 사실 순서를 바꿔놔도 상관없거든. 1, 0, 1, 1 이렇게. 근데 굳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우리 x, y 쓰지 굳이 반항해갖고 y, x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여기 있는 0, 0, 0, 0짜리는 아까 말했던 0행렬이야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연습 한번 했었는데 요거 좀 다시 봐보자. 얘는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거 크기 어떤 애야? 얘 크기 뭐 곱하기 뭐 행렬이야? 아니 값 물어보는 게 아니라 크기 먼저 물어보는 거잖아. 행렬 구성하는 요소는 행과 열이죠. 저거 행 몇 개 있어? 행 하나. 두 개 있고 열 몇 개 있어? 하나짜리 크기. 이 정도 크기 행렬과 그냥 이렇게 이런 행렬 이렇게 쓰면 돼. 요 행렬과 두 번째 얘는요. 행 몇 개? 이제 행 하나 12개 이런 상태지. 맞아? 얘네들이 연산 곱하기 연산이 가능한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냐? 너랑 너가 똑같기 때문이야. 뭐라고? 첫 번째 친구의 열과 두 번째 친구의 행이 똑같기 때문에 이어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들어가는데? 일단 계산할 거면요. 우리 그냥 생각나는 케이스를 한번 해보자. 요렇게 한 번 곱하고 더하면 끝이죠. 얘네들 계산하면 크기가 몇 짜리 나올까? 1짜리 나오겠죠. 1 곱하기 1짜리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있으면 자리 몇 개 있어야 돼? 자리 몇 개 있어야 돼? 2개. 뭐 이렇게 있으면 돼? 이렇게 있어야 되나? 아니요. 어떻게 있어야 돼? 번째요. 이 친구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근데 왜
위에 거 다시 보고 좀 오자. 곱셈 연산 잘해야 돼. 얘 크기 몇이랑 몇 자리야? 1 곱하기 2 2 곱하기 1 1 2 2 1 그치? 그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 계산을 하면 너 가로행 하나랑 너 세로행 하나를 곱한 게 첫 번째잖아. 그리고는 없지. 그럼 얘는 한 개 남죠. 맞아요?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8. 요거 두 개 곱하면 얼마야? 그거 더하면 얼마야? 5. 성분 하나 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두 번째 요 친구는요 크기가 정확히 뒤집혀야지. 순서 반대인 느낌이 있지. 얘 어떻게 나오면 돼? 쟤는 2, 1 곱하기 1, 2 이런 거지. 얘는 그럼 정확히 스퀘어가 이렇게 있을 때 몇 개? 4개가 정확히 떨어져야 될 거고요. 4개가 떨어져야 될 거고 어떻게 하면 돼? 너 하나랑 너 하나를 곱하면 네, 이름 붙여줄까?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인정하세요?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인정하세요? 그럼 1, 1 들어간다는 건 5, 2를 곱하겠다는 거잖아. 5, 2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지. 이번엔 1, 2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 이번엔 1, 5 곱하면 얼마야? 5. 그 다음에 1, 8 곱하면 8. 이런 행렬이 생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얘 어떻게 해야 돼? 너를 1번, 너를 2번, 너가 1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 계산을 하고 싶단 말이야. 얘는 2 곱하기 2짜리고요. 얘는 2 곱하기 얼마? 1짜리인 거잖아. 근데 무조건 하나는 행이고 하나는 열로 해야 돼요? 무조건 순서 맞춰야 돼. 그래서 이거 행렬 계산 잘해야 돼. 그 다음에 크기 잘 감이 안 오면 이걸 하시면 돼요. 얘 2 곱하기 2짜리고 너는 2 곱하기 1짜리잖아. 그리고 여기 엮여있는 이 친구가 같아야지 연산된다 했지. 얘를 딱 떼버리면 결론은 2 곱하기 1이거든. 이 정도 크기의 행렬을 만들겠다 인지를 하시고요. 딱 그리면서 행이 2개 있으니까 한 줄, 두 줄 이렇게 들어오겠지. 열은 하나니까 요거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해놓고요. 한번 해보는 거야. 자, 4, 2 곱하면 8 마이 1 곱하면 마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정답은 6 이렇게 나오지. 그게 첫 번째 성분 6입니다. 자,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레로 내려와서 2, 2, 4 4, 1, 4 두 개 합치면 8 그게 두 번째 줄입니다. 6, 8이야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런 행렬 끝. 오케이? 그래서 지금 행렬 무슨 연산? 기초 연산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내용들이 있었구나 생각을 좀 하시고요. 우리 다시 교과서 걸로 좀 넘어가서 초반 거 몇 개만 연습을 해봅시다. 행렬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괜찮을까? 너는 2, 마이 3, 1, 마일, 마일짜리였대요. 행과 열의 개수부터 보여달래. 주희야, 행 몇 개야? 2개. 행 2개야. 열 몇 개야? 13개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럼 이 친구 크기는 2 곱하기 3 행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 맞지? 자, 그 다음 2번 행렬 A의 성분과 2의 행렬 A의 저 성분 각각 구하래. 이게 앞이 행이고 뒤가 열이지.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친구야. 누구야? 3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성분 3 2,2의 성분 무슨 말이야? 두 번째 줄에 가운데 있는 친구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성분 얼마? 마1 이렇게 계산을 하면 괜찮겠다, 그치? 그리고 지금 내용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자, 2 곱하기 2 행렬 A에 I, J의 성분이 다음과 같을 때 다음 A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현을 할 거래. 그럼 이렇게 써보면 될 거 아니야. 2 곱하기 2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행렬이 생길 거 아니야. 그리고 첫 번째 얘가 요 라인이 어떤 경우에요? 요 라인이 i가 얼마일 때? 1일 때. 두 번째 라인은 i가 얼마일 때? 2일 때지. 2 곱하기 2니까 요렇게 또 그어놓고 여기 앞쪽은 j가 얼마일 때? 1일 때. 두 번째 j가 얼마일 때? 2일 때.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 i1, j1 걔네들을 곱한 게 1, 1짜리야 이런 거잖아.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처음에 1 이렇게 나오겠지. 다시 두 번째로 2, 1이잖아. 2, 1 넣으면 얼마야? 2 이렇게 나오겠지. 세 번째 거요. 2, 1이니까 또 2 나오겠지. 네 번째 거 2, 2니까 4 이런 결론이 나오죠. 지금은 내가 설명하려고 이런 걸 그어 놓은 거고 너네는 행렬 A는 너야. 너가 A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이번에도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엔 I-3j 플러스 2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일단 크기는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그리고 I가 1이고 I가 얼마? 2고 J가 얼마? 1이고 J가 얼마? 2인 그런 상태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해보자. 1 집어넣으면 마이 나오고 2 해갖고 0 나오겠지. 자, 두 번째 거 1 집어넣으면 I에 1 들어가고 J에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계산하면 3이죠. 그럼 마3 나오겠지. 그래서 두 번째 성분 마3. 다시 1, 2 집어넣으면 2, 1, 마1 거기다가 계산해서 1 이렇게 나오겠죠. 2 집어넣으면 2, 마6 계산하면 마2 이렇게 나오지. 요게 너가 찾고 있던 뭐야? 행렬이야. 너가 행렬 A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치? 지금 하는 행동 솔직히 어때요? 어렵진 않아. 근데 뭐가 문제인 거야? 행렬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오랜만에 살아나왔잖아. 너네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니네 미적분은 들어봤지? 네. 행렬 들어봤어? 잘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크거든.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기억 좀 하시고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라. 왼쪽과 오른쪽이 뭐 하대요? 같대요. 그럼 행렬 기준으로 같다는 얘기는 모든 성분이 똑같아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1,1짜리 성분,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당연할 거 아니야. 그럼 A 플러스 2B는 누구랑 같아야 돼? 10이랑 같아야 돼. 다시 이번엔 2,2짜리 성분이요. 마이너스 8이랑 누구랑 같아야 돼? 2A 마이너스 3B랑 같아야 돼요. 그치? 그럼 문자두기 10두기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내가 순서를 바꿔 써줄게. 2A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8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 2배 하면 2A 플러스 4B 플러스 20이고요. 너는 2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8입니다.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나면 7B,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나면 28. 그럼 B는 얼마? 4. 그러면 A는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죠? A, B 다 구했구나. 끝! 이런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요 정도 수준의 문제 하나는 나올 거거든. 이런 걸 못해서 해봤자 이거 조금 주긴 하겠지? 한 3점쯤 주지 않을까? 그렇지만 3점이라도 받아보면 크잖아요. 그치? 꼭 연습 좀 하시고 4번에 있는 건 난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잠깐 냅둘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다시 오른쪽 넘어가서 스스로 해결하기 한번 풀어볼게. 자, 다음을 구하시오. 이번에 행렬끼리 이제 뭐 해달래요? 덧셈뺄셈 해달래요. 그럼 기본적인 덧셈뺄셈 수행해보면 되겠지. 자, 같은 성분끼리 할 거야. 크기도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고요. 1, 8 더하면 얼마? 9, 3, 9, 9, 9, 9. 뭐 이런 행렬이겠지. 괜찮다, 그치?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빼기를 하고 있는데 실수배까지 들어있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실수는 모든 성분에게 뭐 해준다? 모든 성분에게? 곱해준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개한 거 쓰기엔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해볼게. 처음에 있는 1,1의 성분이 마2예요. 곱하면 마2예요.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0이에요. 자, 두 번째 마3이야. 곱하면 마6이야. 계산하면 마이너스 9야. 그치? 자, 다시 3 마2 곱하기 2 하면 마4야. 3과 마4 하면 마이너스 1. 이번에는 마2 하면 마4니까 마5 이렇게 나오겠죠. 이번에는 마2 곱하면 4 나오니까 4, 4, 8 이렇게 나오겠지. 마2에다가 하니까 계산하면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행렬이 귀찮긴 한데 덧셈뺄셈 여러 번 시키는 거구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두 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뭐 하자? 계산하자. 너 있는 거 말해. 1, 마3, 2, 1짜리랑 5, 0, 마2, 3짜리를 가지고 더할 거야. 계산하면 크기 똑같은 거 6, 마3, 0,
4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이번에 실수배 돼 있는 것까지 같이 한번 쓰자. 1 마3 2 1에다가 빼기 2배에 5 0 마2 3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앞에 거 3 뒤에 거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7 나오죠. 앞에 거 마9 뒤에 거 0이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나오겠지. 앞에 거 6 뒤에 거 4 계산하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 거 3 뒤에 거 마6 나오니까 결론은 마3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하고 있는 실수배랑 합차는 할만하다. 그렇지? 넘어가. 아씨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붙여놓고 이번에는 행은 두 개인데 열이 좀 늘었네. 1, 3, 2에다가 2, 마 1, 4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플러스 3, 1, 0, 마 1, 0, 3,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하자 또. 마 2, 3 결론은 1, 마 6, 0 결론은 마 6, 마 4, 마 3 결론은 마 7, 마 4, 0 결론은 마 4, 2, 9 결론은 11, 마 8, 6 결론은 마 2 이렇게 나오겠죠. 할만하지 근데? 이거 하고 3점 준다고 하면 할만하지. 자, 이번에는요 x를 구해줘 라고 했지. 뭐 하면 돼? x란 친구는 말이야 뭐다? 5b에서 빼기 a를 하는 거야. 문제 없는 얘기고요. 그러면 5 곱하기 b를 먼저 쓰자. 1, 0, 마 1, 0, 4, 2 이렇게 쓰자. 빼기 a 1, 마 3, 2, 7, 마 1,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5 빼기 1 결론은 4, 0 빼기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5 빼기 2니까 마이너스 7, 0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7, 20 빼기 1이니까 21 이렇게 나오겠죠. 10 빼기 4 결론은 6 이렇게 나오겠다. 할만하지? 그만하고 싶다. 그렇지? 우리 오늘 끝날 때까지는 요지 좀 합시다. 자, 5번까지는 좀 봐야 돼. 그치?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가 있고요. 각각을 가져다가 제곱해서 더해줘. xy 값을 물어보는 건가? 뭐 이 정도 생각은 할만하겠네요. 일단은 왼쪽에 있는 행렬이요. 정리를 좀 하자. 행렬끼리 빼는 거니까 너는 말이야 5 x 빼기 4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xy, y랑 똑같아. 결론적으로 5라는 친구랑 xy가 같아야 될 거고 똑같이 x-4랑 y랑 같아야 될 거야.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 계산 끝 이런 거겠죠. y 정리됐으니까 집어넣으면 5는 x 곱하기 x-4지. 전개하고 나면 5라는 건 x제곱 마이너스 4x고 그건 0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결론은 x는 누구 아니면 누구? 마일 아니면 5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x, y 두 개, y는 어떤 친구여야 돼? 곱해서 5 나와야 되니까 마 5 곱해서 5 나와야 되니까 마 1 이런 식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가능한 xy가 결정은 안 됐거든? 근데 어쨌든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요거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야? 1, 15 아니 뭐야 1, 25 더하면 26 얘도 25, 1 더하면 26 결론은 얼마? 정답은 26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 힘들죠? 요거 딱 5개만 하고 끝낼게. 그러면 마지막에 마지막 행렬을 곱셈을 하세요. 행렬을 뭐라고? 곱셈을 하세요. 곱셈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 제일 편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일단 크기를 정합시다. 얘 무슨 크기 행렬? 1 곱하기 2 행렬. 너는 2 곱하기 1 행렬. 양끝이 1, 1로 끝나지? 너는 크기 1 곱하기 1짜리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한 개만 딱 들어오면 되는 그런 행렬일 거라고. 그러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친구는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하고 다 더하면 되지. 얘네들을 곱하면 마2, 얘네들을 곱하면 2, 두 개를 갖다 더하니까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0이라는 행렬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얘는요 크기 몇 곱하기면 1 곱하기 2 이렇게 했지. 두 번째 건 2 곱하기 2라는 상태죠. 1, 2, 2니까 1 곱하기 2짜리 행렬이 나오겠지. 맞아요? 1 곱하기 2짜리는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잖아. 1 곱하기 2.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앞쪽에 들어올 친구는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야 되겠다. 곱하면 4, 곱하면 마6, 더하면 마이너스 2. 그게 첫 번째야. 그치? 아유 귀찮다 근데 마이. 야 근데 내 생각인데 행렬을 쌤들이 그걸로 쓸 수도 있겠다. 확실히 이 계산밖에 없잖아. 이거 초반 한 10번 아래에서 행렬 3개 그냥 깔아주면 시간 없어서 못 풀 수도 있겠다. 참고는 하세요. 자 다시 두 번째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2, 0, 0, 3, 3, 9 두 개 더하면 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거 너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양끝이 2이니까 4개짜리를 딱 만들어내야 되겠지. 이렇게 4개짜리를 만들 거고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곱하면 마8 그게 첫 번째 성분이야.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20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마이너스 2.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5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거 딱 그릴 건데 처음에 있는 게 2짜리 2 곱하기 2짜리, 두 번째 건 2 곱하기 1짜리, 결론은 2 곱하기 1짜리 나오겠지. 2 곱하기 1 행렬이니까 요런 행렬 나오겠다. 두 칸짜리 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첫 번째 열 해보자. 2 마이 마사 1, 3, 3 계산하면 마1.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이지. 3 마이 마6 마1 마3 마3 계산하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자 마지막 2 곱하기 2 곱하기 2짜리니까 크기는 2 곱하기 2짜리일 거고 계산 한번 하면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5, 2, 10에다가 마이 4, 마8이지. 그럼 결론은 2라고 나올 거고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쓰면은 5, 1, 5 마이 마3, 6 그러면 11 이렇게 나오겠네. 다시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2, 2, 4, 3, 4, 12 16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시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2, 1, 20 곱하기잖아. 2, 1, 2 3, 마3, 마9 계산하면 마7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